찢어진 옷 때문에 멸시받는 노인을 보살피다. 낡은 옷 때문에 무시당한 노인. 경비원을 놀라게 하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번화한 거리가 사람들로 북적였다. 도심 한가운데. 응우엔 반 홍은 말없이 서 있었다. 도시에서 가장 큰 은행이 높이 솟은 유리 건물 앞에서. 그의 시선은 문에 달린 반짝이는 로고에 머물렀다. 낡고 얼룩진 천 가방. 그의 어깨에 조용히 자리 잡은 얼룩들은 파란만장한 삶의 일부처럼 보였다. 빛바랜 옷 따라 해진 고무 슬리퍼 헝클어진 백발은 그를 마치 지친 노동자처럼 보이게 했다. 고급 은행에 들어서는 고객이라기보다는 그저 쉴 곳을 찾는 듯한 모습으로. 하지만 응우엔 반홍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투명한 유리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을 그는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가볍지만 마치 평생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 깊은 한숨이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걸음을 옮겼다. 자동문이 때맞춰 열렸다. 멈춰요, 당신은 들어갈 수 없어요.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젊은 경비원 똥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단호한 태도는 헝 씨의 남루한 옷차림을 훑어보는 눈빛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여긴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똥은 경멸하는 투로 말했다. 다른 데로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점장님과 약속이 있어서 사무실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헝 씨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피곤함을 감출 수는 없었다. 똥은 비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유쾌함보다는 조롱에 가까웠다. 농담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점장님과 약속이 있다고요. 근처에 있던 고객들이 고개를 돌렸다.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이 헝 씨에게로 향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그를 피했다. 마치 그의 존재가 이 고급스러운 공간을 더럽히는 것처럼. 하지만 헝 씨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의 눈에는 단호한 빛이 서렸다. 내 이름은 응우엔 반홍입니다. 확인 전화만 하면 됩니다. 똥이 대답하려는 순간 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다. 그녀는 로비 매니저 투이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헝 씨를 훑어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역겨움이 가득했다. 이 사람이 지점장님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똥이 재빨리 대답하며 상사의 지지를 기대하는 눈빛을 보냈다. 아저씨, 여긴 은행이지 복지시설이 아니에요. 투이는 비꼬는 투로 말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회단체에 가보세요. 헝 씨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젊은 여성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투이 양, 난 도움을 구걸하러 온 게 아니오. 약속이 있어서 온 거야. 지점장님께서 내가 막혔다는 걸 알면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 투이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 거지? 그녀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녀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계단에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오며 긴장된 분위기를 깨뜨렸다. 무슨 일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비싼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걸어 내려왔다. 그의 눈은 군중을 훑어보다가 헝 씨에게 멈췄다. 바로 그 순간 지점장 바다의 얼굴색이 돌변했다. 그의 눈이 커지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계단 난간을 꽉 쥐었다. 헝! 선생님, 바다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응우엔 반홍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름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바다씨, 오랜만이군요.
바다는 당황한 채 허둥지둥 내려왔다. 투이와 똥의 놀란 눈빛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헝씨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똥과 투이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저렇게 남루한 남자가 어떻게 지점장을 저렇게 쩔쩔매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헝씨는 투이와 똥을 돌아보며 온화하지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두 분의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만날 땐 상황이 다르길 바라죠. 그의 말은 공간에 울려 퍼지며 투이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남겼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응우엔 반훈과 지점장 바다는 은행 최고층의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들어섰다. 바깥의 화려한 번잡함과는 대조적으로 바다의 사무실은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헝씨의 등장이 차가운 바람을 몰고 온 것처럼 평소 자신감 넘치고 권위적인 바다는 이제 작아진 듯 보였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어 헝씨를 안내하고 호기심 어린 시선을 차단하려는 듯 문을 닫았다. 응우엔 반훈은 바다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들 사이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바다는 물컵을 만지작거렸지만 떨리는 손 때문에 물이 컵 밖으로 흘러넘쳤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머리를 숙인 채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마침내 바다는 긴장으로 갈라진 목소리를 냈다. 헝. 선생님 여기서 뵙다니 정말 예상 못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헝씨가 말을 이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다를 똑바로 응시하며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지. 아마 자네들도 그러길 바랐겠지? 바다는 심호흡을 했지만 두려움에 찬 눈빛을 감출 수 없었다. 오해입니다. 헝 선생님 저희가 한 모든 일은 회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헝씨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어떤 따뜻함도 담겨있지 않았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를 배신하고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회사를 빼앗은 것을 정당화하려는 변명인가 아니면 내가 지난 15년 동안 찾아낸 모든 불법 거래와 횡령된 자금을 합리화하려는 건가? 바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눈앞에 앉은 남자의 시선을 피했다. 응우엔 반훈은 낡은 천 가방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모든 행동은 느렸지만 마치 무언의 기소장처럼 단호했다. 가방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그 안의 글자들은 처음 인쇄되었을 때처럼 선명했다. 이것들이 내가 지난 15년 동안 모아온 것들이요. 헝씨는 낮지만 묻혔던 과거의 무게를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수증 회의록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소. 이 사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제거하고 내 지분을 가로채고 심지어는 가짜 거래를 만들어 나를 파산으로 몰아넣는 음모에 가담했소.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헝씨의 모든 말이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방 안의 공기는 굳어버린 듯 헝씨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낮게 울려 퍼졌다. 내가 떠날 때 헝씨는 느리지만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들은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영원히 매장될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당신들은 틀렸소. 15년이 걸렸지만 난 모든 것을 찾아냈고 오늘 난 공개적인 대질심을 요구하겠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만나야겠소. 바다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들었다. 헝 선생님 제발. 이 일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원하신다면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보상 홍 씨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돈으로 내 15년 인생을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 명예와 자존심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천만에 바다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정의가 필요한 거지.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바다를 섬뜩하게 했다. 그는 거의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시간을 좀 주십시오, 홍 선생님. 이틀의 시간을 주겠소. 홍 씨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전 이사회와의 회의를 기다리겠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이 사실을 공개할 것이오. 바다는 홍 씨를 배웅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홍 씨의 모습이 문 뒤로 사라지자 바다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이번에는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밖에서 투이와 똥은 여전히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들의 눈은 놀라움과 후회가 뒤섞인 이상한 감정으로 홍 씨를 따라갔다. 홍 씨가 그들 옆을 지나갈 때 그는 멈춰 서서 차분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은 종종 실수해서 얻는 법이지, 그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네. 투이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똥 또한 당황한 눈빛으로 문 밖으로 사라지는 홍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묵묵히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응우엔 반 훙은 번잡한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옛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으로 밀려왔다. 그가 회사를 이끌던 시절 동료들과 열정적으로 회의하던 모습, 그리고 배신당했음을 깨달았던 순간. 그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를 불태우는 불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오늘 그는 외롭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정의가 마침내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넓은 회의실 안. 크리스탈 샹들리에서 나오는 빛이 윤이 나는 갈색 나무 테이블에 반사되어 장엄하면서도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사회 임원들이 모두 참석해 있었다. 권력을 가진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들은 서로를 힐끔거리며 마치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듯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테이블 맨 앞에는 현 회장인 긴 씨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사장인 콴 씨가 앞에 놓인 서류를 계속해서 넘기고 있었지만 어떤 내용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듯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한 번씩 울릴 때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마침내 긴 씨가 침묵을 깨뜨렸다. 바다, 정말 확실한가?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눈빛에는 의심을 감출 수 없었다. 바다는 테이블 한쪽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회장님,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남자는 응우엔 반 훙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회의실 전체에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콴은 눈살을 찌푸리며 서류를 내려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어떻게 그가 돌아올 수 있지? 즉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그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는데. 바다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이마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가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그는 이사회 전원을 만나 대질심을 요구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긴 씨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먼 곳을 응시하며 지난 일들을 떠올리는 듯했다. 헝은 헌신적인 공동 창업자였고 항상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지.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다. 응우엔 반 훙이 걸어 들어왔다. 그는 차분한 걸음걸이였지만 강렬한 카리스마를 풍겼다. 회의실 안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그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방 안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마치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는 듯했다. 내가 나타나서 놀랐나? 헝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험이 있었다. 방 안에 누구도 감히 대꾸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긴 씨 맞은편 의자로 걸어가 초대도 없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낡은 천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열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는 그의 모든 행동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마치 그 행동들이 그들이 영원히 숨기고 싶었던 비밀을 여는 열쇠인 것처럼. 난 이 회사가 가족이라고 믿었소. 헝 씨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난 무에서 이 회사를 건설하기 위해 내 인생 전체를 바쳤소. 하지만 당신들은 이 가족을 무엇으로 만들었소? 이기적인 계산, 불법 거래, 그리고 배신의 장으로 만들었소. 긴 씨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헝 자네의 감정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한 모든 일은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네. 자네도 알다시피 당시 상황은 쉽지 않았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헝 씨는 비웃었다. 나를 내쫓고 가짜 사망 사건을 만들어 내 지분을 가로채고 그 후 투자 자금에서 수백만 동을 횡령하면서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그의 말은 방 안의 모두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몇몇은 고개를 숙여 헝 씨의 시선을 피했지만 콴은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유지하며 도전적으로 말했다. 이 서류들은 위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이 당신을 모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죠? 헝 씨는 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모든 거짓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에는 당신들이 숨기려 했던 모든 이메일 교환 비밀 회의록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이 담겨 있소. 모든 자료는 이미 수사기관에 전달되었소. 난 협상하러 온 게 아니오. 당신들의 게임은 끝났다는 것을 알리러 온 것이오. 방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처음부터 떨고 있던 바다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헝 선생님,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속죄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모든 것을 공개하지 말아 주십시오. 헝 씨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연민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정의가 필요한 것이지. 당신들은 당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오. 헝 씨가 일어서자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문을 나서며 한때 절대 권력을 휘둘렀지만 이제는 진실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뒤로했다. 복도에서 그는 투이와 똥이 말없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투이는 부끄러움과 후회로 눈이 붉어진 채 헝 씨를 바라보았다. 헝 선생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헝 씨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아가씨, 실수가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느냐가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지. 그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젊은 여성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이제 얼어붙은 듯했다. 모두가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긴 씨는 테이블 맨 앞에 앉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는 허공을 응시했지만 그의 생각은 먼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맞은편에 응우엔 반홍이 서 있었다. 그는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은 마치 회의실 전체를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침묵이 모든 것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나? 헝 씨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경종처럼 울려 퍼졌다. 지난 15년 동안 난 어둠 속에서 살았소. 아무것도 보상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감을 안고 살았지. 하지만 내가 겪은 고통은 당신들이 숨겨온 진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오.
사장 콴은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불안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황 선생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 일은 전적으로 저희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고 회사는 거의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빼앗았다는 건가? 황 씨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콴을 쏘아보며 말을 잘랐다. 변명하지 마시오. 당신들의 행동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돈과 야망을 위한 것이었소. 콴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긴 씨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입을 열었다. 황 자네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네.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보세. 황 씨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협상 원만한 해결, 돈으로 내 명예를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돈으로 내 15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긴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황 씨는 천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어. 이메일 교환 비밀회의록,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모든 자료는 이미 변호사에게 전달되었고 수사기관에도 보냈소. 난 타협하러 온 게 아니오. 최후 통첩을 하러 온 것이지. 진실은 밝혀질 것이오. 그의 말은 회의실을 휩쓰는 폭풍과 같았다. 몇몇 이사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서로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한때 황 씨의 오른팔이었던 바다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황 씨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황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제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모든 것이 너무 멀리까지 가지 않도록 멈춰 주십시오. 그의 행동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황 씨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고 약간의 피로가 스쳤다. 바다, 난 자네를 믿었네. 자네는 내가 키워준 사람이었고 나와 함께 영원한 유산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 하지만 자네도 다른 사람들처럼 내 믿음을 배신했어.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무엇을 위한 기회인가? 바다, 또다시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한 기회인가? 바다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억눌린 흐사부즈 소리만 들려왔다. 황 씨는 한숨을 쉬고 방 안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난 당신들을 파멸시키러 온 것이 아니오. 하지만 정의는 실현되어야 하오. 당신들의 행동은 내 삶뿐만 아니라 이 회사를 믿었던 수천 명의 직원들의 삶까지 파괴했소. 그는 긴 씨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오. 난 모든 증거를 관계 당국에 제출했고 법의 판단에 맡기겠소. 긴 씨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보였다. 아무리 권력과 오만으로 가득했던 긴 씨라도 이제 패배를 숨길 수 없었다. 떠나기 전 황 씨는 다시 한번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기억하시오.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방식과 우리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오. 남은 시간 동안 그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라오. 그는 회의실을 나섰다. 한때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무거운 침묵 속에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복도에서 투이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존경과 후회가 뒤섞여 황 씨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황 선생님.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선생님을 판단한 제가 잘못했습니다. 황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가씨,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지요. 기억하시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 있는 것이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복도의 햇살이 그의 뒷모습을 비추며 강하고 굳건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투이는 그 자리에 서서 황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은 듯한 결심이 차올랐다. 그날 아침 사이공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금융계는 폭탄이 터지기 직전처럼 긴장감에 휩싸였다. 뉴스가 발표되었다. 모든 신문과 방송은 은행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을 보도했다. 한때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기업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다. 잊혀졌던 창립자 응우엔 반홍의 사진이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15년간의 배신 은둔 생활 그리고 그의 정의로운 복수는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다. 기업 본사는 혼란에 휩싸였다. 경찰차가 건물 양쪽에 줄지어 서 있었고 수사관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서류와 파일을 옮겼다. 긴 관 그리고 다른 이사회 임원들은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되었다. 한때 오만했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창백했고 모든 카메라 렌즈를 피했다. 한때 제국을 지배했던 그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심판 앞에 서 있었다. 작은 골목길에 있는 소박한 카페에서 응우엔 반홍은 창가에 조용히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던 그의 습관 때문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커피 향이 아침 햇살과 어우러졌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오만함은 없었다.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과 안도감만이 있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 카페 문이 열리고 투이가 들어왔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당황하거나 머뭇거리는 모습은 없었다. 오늘 투이는 더 성숙해 보였고 그녀의 눈빛은 결의와 감사로 빛났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헝 씨에게 다가왔다. 헝 선생님.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 옆에 앉아도 될까요? 헝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아가씨 앉으세요. 투이는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마주 잡았다. 마치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는 듯했다. 감사드립니다. 제게 큰 교훈을 주셔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헝 씨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교훈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는 것이오. 투이 자네가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이 중요하지. 투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하지만 제가 선생님께 그렇게 무례하게 대한 것을 용서하시나요? 헝 씨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분노는 우리를 더욱 지치게 할 뿐이오. 투이 실수는 인간의 일부이고 우리가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이지. 젊은 여성은 헝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했지만 그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마음속에 퍼지는 안도감을 느꼈다. 6개월 후 3구에 있는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에서 응우엔 반홍은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꼼꼼히 읽고 있었다. 그의 뒤 벽에는 신덕투자회사, 진정한 가치를 존중하는 곳이라는 글귀가 심플한 흰색 바탕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투이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딱딱한 정장을 입고 어색해하는 젊은 여성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감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헝 아저씨, 투이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친근한 호칭에 익숙해져 있었다.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입니다. 헝 씨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고맙네, 투이. 지난 시간 동안 자네는 정말 잘해주었네. 투이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저씨께 배운 것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헝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안께 투이 자네에게 할 이야기가 있네? 투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자리에 앉았다. 헝 씨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긴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회사를 다시 시작할 때 난 단지 내가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네. 하지만 이젠 깨달았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공에 이르는 방법이라는 것을. 투이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헝 씨는 따뜻하고 진솔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난 재정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도덕적 가치를 키우는 회사를 만들고 싶네.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곳 말이지. 그리고 투이 자네가 그 여정에 함께하기를 바라네. 투이는 놀란 눈으로 헝 씨를 바라보았다. 저 말씀이신가요? 자네를 회사의 인사 담당 이사로 임명하고 싶네. 헝 씨는 신뢰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자네는 많이 성장했고 회사의 모든 직원이 공정하고 존중받는 대우를 받도록 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믿네? 투이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큰 책임인데. 헝 씨는 미소 지으며 눈을 빛냈다. 나이는 능력의 척도가 아니네. 투이난 지난 시간 동안 자네를 지켜보았네. 자네에게는 내가 찾던 연민, 결단력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지. 자네가 잘 해낼 것이라고 믿네? 투이는 고개를 숙이며 헝 씨의 믿음을 느꼈다.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들자 그녀의 눈은 밝게 빛났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헝 아저씨. 헝 씨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알고 있네. 이제 자네 팀원들에게 새 직책에 대해 알려주게. 우리에겐 해야 할 일이 많으니. 투이는 결연한 마음으로 방을 나섰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고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갈 곳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1년 후 신덕회사는 업계에서 빛나는 이름이 되었다. 재정적으로 크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명성을 얻었다. 사무실에서 응우엔 반홍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황금빛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정상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자신의 여정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그의 곁을 지켜준 사람들의 사진이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 내리는 모든 결정이 그들을 위한 것이며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전화벨 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자선단체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에 회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였다. 전화를 끊자 그의 마음에는 조용한 기쁨이 차올랐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다. 단지 성공적인 기업을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